자, 여러분, 산업안전지도사 1차 시험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령 핵심 서브노트 시간입니다. 지난 2013년부터 2025년 기출문제를 완벽히 분석해서 가장 빈번하게 출제된 상위 10개 테마를 선별해 보았습니다. 이 10가지 테마만 확실히 정복하면 합격에 한 발짝 더 다가설 수 있으니 저와 함께 중요한 포인트를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빈출 주제는 바로 기계기구 등의 안전조치입니다. 매년 3 내지 5문제씩 꾸준히 출제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특히 기계별 필수 방호장치 짝짓기 문제는 단골 출제 유형이니 예초기, 원심기, 포장기계, 지게착 공기압축기 등 각각의 방호장치를 정확히 기억해야 합니다. 방호조치 해체 시에는 반드시 사업주의 허가가 필요하다는 점도 잊지 마세요. 다음은 안전인증과 자율안전확인 대상 비교입니다. 이 부분도 아주 자주 출제되는데요. 프레스, 크레인처럼 위험도가 높은 대형 설비는 안전인증 대상이고 산업용 로봇, 컨베이어처럼 중위험 소형 설비는 자율안전확인 대상이라는 큰 틀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면제 조건도 디테일하게 출제되니 연구개발 목적이나 KS 인증 여부에 따른 차이점을 꼭 확인해 두시길 바랍니다. 안전인증 취소 페널티와 안전검사 주기입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았다면 3년 이내 재신청이 불가하다는 점, 그리고 제품 심사 기간은 부득이한 사유 시 15일 이내로 연장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안전검사 주기는 특히 중요합니다. 일반 기계는 3년 이내 최초 검사 후 2년마다, 건설 현장 크레인은 6개월 이내 최초 검사 후 6개월마다라는 점을 확실히 암기해야 합니다. 안전검사 면제 대상 법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타 법령에 따라 검사를 받았다면 면제되는 법령들이 있는데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이나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소방시설법이나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등은 면제 불인정 대상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시험에 자주 함정으로 나오니 면제 인정과 불인정 법령을 명확히 구분하여 암기해 두세요. 두 번째 빈출 주제는 안전보건관리 체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 13조부터 24조까지 다루며 매년 2 내지 3문제가 출제됩니다.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관리자의 상하관계와 각각의 주요 직무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특히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의 지휘감독을 받는다는 점, 그리고 관리감독자는 현장 실무 안전보건을 담당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기준과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상시근로자 300명을 기준으로 미만이면 전문기관에 위탁이 가능하고 300명 이상이면 전담 의무가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도사 동수로 구성되며 계획 및 의결 요건도 중요합니다. 특히 산업재해 예방계획, 안전보건관리 규정 작성 등 주요 심의 의결 사항을 숙지하시고 개인 건강진단 결과는 동의 없이 공개할 수 없다는 함정에 주의해야 합니다. 안전보건관리 전문기관의 행정처분 기준도 중요합니다. 지정 취소 사유와 업무정지 사유를 명확히 구분해야 하는데요. 특히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았거나 업무정지 기간 중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지정 취소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반면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하거나 서류를 미보존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집니다. 이제 빈출 3위 도급시 안전 및 보건조치로 넘어가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내도급 금지 대상 작업인데요. 도금, 수은, 납, 카드뮴을 재련하거나 주입, 가공, 가열하는 작업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망가는 금지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도급 승인 유효기간 연장은 만료일 다음 날부터 3년 범위 내라는 것도 함께 암기하시면 좋습니다.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의무와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도급인은 작업장 순회점검, 교육 지원, 경보체계 운영 등의 의무를 지닙니다. 특히 수급인 근로자에게 보호구 착용을 직접 지시하거나 작업 행동을 통제하는 것은 오답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협의체는 도급인 및 그의 수급인 전원으로 구성되며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그 결과를 기록 보존해야 합니다. 빈출 4위 안전보건 교육입니다. 매년 2 내지 3문제가 출제되는 핵심 파트이니 특히 근로자 교육 과정별 필수 이수 시간을 정확히 암기해야 합니다.
일반 근로자의 채용 시 교육은 8시간, 특별교육은 16시간 이상이라는 점, 그리고 관리 감독자는 연간 16시간 이상, 건설 일용 근로자의 기초안전보건 교육은 4시간 이상이라는 숫자들이 핵심입니다. 건설업 기초안전보건 교육 이수 시에는 채용 시 교육만 면제된다는 함정에 주의하세요. 직무교육 대상 및 이수 시간, 그리고 교육 면제 조건과 함정 포인트를 살펴보겠습니다.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는 6시간 이상,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는 34시간 이상의 신규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특히 정기교육 대상에 안전보건관리 책임자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직무교육 대상에 일반 관리감독자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이 함정으로 자주 출제됩니다. 교육기관의 등록 취소 사유와 재등록 불가 기간도 함께 알아두세요. 빈출 5위는 작업환경 측정 및 근로환경 개선입니다. 매년 1 내지 2문제 출제되죠. 시료 채취 방법의 원칙은 근로자 개인 호흡기 위치에서 포집하는 개인 시료 채취 방법이라는 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측정 전에는 반드시 예비 조사를 실시하고 측정 위탁 시 사업주는 공정별 작업 내용 등의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 대표가 요구하면 측정 과정에 참석할 수 있으며 측정 결과는 해당 근로자에게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작업 환경 측정 기간 지정 요건과 신뢰성 평가, 그리고 업무 정지 사유입니다. 측정 기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기관, 종합병원, 대학 또는 부속기관, 그리고 측정 업무수행법인만 지정 가능합니다. 의원이나 한의원, 개인은 지정 불가하다는 점을 명확히 알아두세요. 신뢰성 평가는 측정 결과가 노출 기준 미만인데 직업병 유소견자가 발생할 경우 실시되며 관련 서류를 거짓 작성하면 업무정지 사유가 됩니다. 빈출 6위 근로자 건강진단 및 질병자 근로 제한입니다. 건강진단의 5가지 종류, 즉 일반, 특수, 배치 전, 수시, 임시 건강진단과 각각의 대상 및 실시 요건을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특히 건강진단 주기는 시험의 단골 출제 포인트인데요. 일반 사무직은 2년에 1회, 사무직 외는 1년에 1회, 특수 건강진단 중 벤제는 2개월 이내 첫 진단 후 6개월 주기, 성면은 12개월 이내 첫 진단 후 12개월 주기라는 점을 확실히 암기해 두세요. 일반 건강진단으로 인정되는 타 법령 검진과 질병자 근로 금지 및 고기압 작업 제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 선언법에 따른 건강진단 등은 인정되지만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신체검사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질병자 근로금지 시에는 반드시 보건관리자 등의 의견을 청취해야 하며 고기압 업무는 1일 6시간, 1주 3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는 숫자를 정확히 암기해야 합니다. 역학조사 요청 가능 주체입니다. 이 부분도 함정 문제가 자주 출제됩니다. 사업주, 근로자 대표, 보건관리자, 건강진단기관의 의사가 역학조사를 요청할 수 있는 주체입니다. 하지만 역학조사평가위원회 위원장이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장은 요청권자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구분하여 암기해야 합니다. 누가 요청할 수 있고 누가 없는지를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빈출 7위는 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입니다. 중대재해 판단 기준인 1-2-10 룰을 반드시 암기하세요. 사망 1명 이상,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직업성 질병자 10명 이상 발생이 바로 중대재해입니다. 일반 산업재해는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고하지만 중대재해는 지체 없이 즉시 보고해야 한다는 점을 헷갈리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산재 발생 건수, 공표 대상 사업장 요건과 산업재해, 은폐 금지, 그리고 도급인 수급인 통합공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표 대상은 사망재해자 연간 2명 이상 발생, 중대산업사고 발생, 재해, 은폐, 3년 이내 2회 이상 미보고 사업장 등 5가지입니다. 특히 은폐 교사 공모 시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라는 점, 그리고 제조업 등 500명 이상 사업장은 수급인 산재까지 포함하여 통합 공표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빈출 8위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및 공정안전보고서, 즉 PSM입니다. 특히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의 수치 기준은 건설업에서 핵심적인데요. 지상 높이 31m 이상 건축물, 연면적 3만이 이상 건축물
냉동 냉장 창고 5,000위 이상, 다리 최대 지간 길이 50m 이상, 굴착 깊이 10m 이상 등 주요 수치들을 정확히 암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헷갈리기 쉬운 오답 수치에 유의하며 학습하세요. 공정안전보고서 PSM의 4대 구성 요소를 반드시 암기해야 합니다. 공정안전자료, 공정위험성 평가서, 안전운전계획, 비상조치계획 이 4가지가 핵심입니다. 특히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은 PSM 구성 요소가 아니라는 함정에 주의해야 합니다. PSM 제출 면제 설비로는 원자력 설비나 군사시설 등이 있으며 PSM 작성 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없으면 근로자 대표의 의견을 청취해야 합니다. 빈출 구인은 유해위험물질 관리 및 MSDS입니다. 제조 등 금지 물질과 허가 대상 물질을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황린, 성냥, 성면, 베타-나프티라민 등은 금지 물질이며 염화비닐, 크롬산, 아연 등은 허가 대상 물질입니다. 신규 화학물질 유해성 위험성 조사 면제 요건도 자주 출제되는데 연간 수입량 100kg 미만 또는 전량 수출 목적 제조 수입 등이 면제 조건이니 수치 함정에 주의하세요. 타 법령에 의한 조사 면제 조건과 MSDS 작성 제출 면제 조건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신규 화학물질 조사 면제에는 약사법상 의약품, 농약관리법상 농약 등이 해당됩니다. MSDS 면제도 이와 유사한 법령들이 많으니 잘 정리해 두시고요. 특히 군수품관리법상 통상품은 2025년 기출 정답으로 조사 면제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화학물질의 물리적 위험성 분류 기준입니다. 인화성 가스, 고압가스, 인화성 액체, 자연발화성 물질, 급성, 독성 물질의 기준 수치를 암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화성 가스는 20 표준 압력에서 공기와 혼합 인화성 액체는 인화점 93 이하, 자연발화성 물질은 공기 접촉 5분 안에 발화 가능 등 각 기준들을 정확히 숙지하여 오답 지문에 속지 않도록 유의하세요. 마지막 빈출 10위는 안전보건관리 규정입니다. 거의 매년 1문제씩 확정 출제되죠. 착성 대상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이 일반적인 기준이지만 농업, 소프트웨어 개발업, 금융 및 보험업 등은 300명 이상이 기준이라는 예외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착성 및 변경 기한은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라는 점도 중요하니 헷갈리지 않도록 명확히 알아두세요. 안전보건관리 규정의 착성 및 변경 절차도 살펴보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있는 사업장은 착성 변경 모두 심의 의결을 거쳐야 하고 위원회가 없는 사업장은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단순히 통보만 하거나 노동관서의 승인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안전보건관리 규정에는 관리 조직과 직무, 안전보건교육, 작업장 안전보건관리, 사고조사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5가지가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안전보건관리 규정의 우선순위와 근로기준법 준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이 안전보건관리 규정보다 우선한다는 점을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시험에서 안전보건관리 규정이 취업규칙보다 우선한다고 하면 오답입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근로기준법을 준용한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빈출 탑 10 핵심 요약 정리를 살펴보았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 25문제 중 이 10가지 테마에서 최소 15 내지 20문제가 출제됩니다. 각 테마별 핵심 암기 포인트와 단골 함정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서 건설 현장 크레인 검사 주기, 중대재해, 질병자 수, 잠암 작업시간 등 중요 숫자들을 확실히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노트 완벽 암기로 여러분의 합격을 응원합니다.